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도체 핵심 부품이죠. 이 히터블럭 전문 기업 메카로에 대해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네, 메카로. 최근에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회사죠? 맞아요. 벌써 업력이 한 25년 되고 임직원도 200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어, 주력 제품은 다들 아시다시피 히터블럭. 그렇죠. 반도체 웨이퍼 위에 필요한 물질, 이걸 고르게 싹 입히는 증착 공정 있잖아요. 네네, 증착 공정. 거기서 이제 온도를 아주 정밀하게 제어하는 그런 부품이죠. 이게 없으면 사실 고품질 반도체는 좀 만들기 어렵고요. 맞습니다. CVD 공정용이 한 80%, PVD용이 20%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근데 무엇보다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 쪽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면서 실적이 정말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네, 그건 뭐 숫자가 증명하니까요. 6분기 연속 매출 성장, 이건 대단한 거죠. 네, 무려 6분기 연속이에요. 그래서 올해 2025년 2분기 실적 전망도 아주 밝다고 하고요. 특히 고가 제품 비중이 높아지면서 수익성까지 같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 이거 중요해 보입니다. 수익성 개선, 그 부분은 긍정적이네요. 현재 이 성장의 가장 큰 동력은 역시 중국의 반도체 투자 확대 이거겠죠? 그렇죠. 작년 말 기준으로 보니까 전체 매출의 47%가 중국에서 나왔더라고요. 거의 뭐 절반이네요, 절반. 네, 비중이 엄청 커졌어요.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는 그 기술 장벽이 높다는 세라믹 히터 개발에 집중하고 있고요. 아, 세라믹 히터. 그게 또 쉽지 않은 분야인데. 네, 그래서 2022년에 화학 소재 사업부를 한 1,400억 원에 매각했잖아요. 그 돈으로 이제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거죠. 네, 그 6분기 연속 매출 성장, 뭐 인상적인 숫자 맞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그 이면에 위험 요인도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어떤 점들이 좀 우려되시나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 말 순수 중국형 매출 비중이 43%, 거의 절반인데 이거는 뒤집어 말하면 중국 정부 정책이 조금이라도 바뀌거나 아니면 반도체 투자가 좀 주춤하면 메카라 실적이 그냥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 그 의존도 문제는 확실히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미래 먹거리라고 하는 그 세라믹 히터 분야, 이것도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장은 일본 기업들이 거의 뭐 90% 이상 장악하고 있고요. 네, 일본이 워낙 강하죠. 국내에도 미코 세라믹스라고 아주 강력한 경쟁자가 이미 딱 자리 잡고 있잖아요. 경쟁사들이 10년 이상 투자해서 겨우 일군 분야인데 메카로가 이걸 단기간에 따라잡는다? 저는 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그래도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요. 당장 매출의 11%에서 12%를 연구개발비로 쏟아붓는 거 이것도 상당한 부담이에요. 그리고 과거 이력도 좀 봐야 하는데요. 예전에 SK 하이닉스가 공급사를 늘리면서 소재 사업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고요. 아, 그때 좀 힘들었죠. 네. 그리고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신사업 찾으려고 했던 것도 사실 좀 지지부진했었잖아요. 그런 전례도 생각해야 하고요. 또 중국 합적법인 그 CCT라고 부르죠. China Commercial Technology.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중국 내수 판매만 가능하고 2026년부터는 이익의 일부가 CCT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단 말이죠. 로열티를 받긴 하잖아요. 한 15년? 물론 15년간 로열티 받습니다. 근데 이걸로 기존에 직접 팔던 거 줄어드는 걸 다 메울 수 있을지는 글쎄요, 좀 지켜봐야 합니다. 게다가 연구개발비 늘어나죠. 설비 투자했으니 감가상각비 나가죠. 이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 OPM이라고 하죠. 매출 대비 영업이익 비율, 이게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아, 매출은 느는데 이익률은 떨어진다. 네. 그러니까 자칫 빚 좋은 개살구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겁니다. 그 확보한 1,400억 원 현금, 이것도 평택당 사고 400억, 자회사 증자하고 230억, 이런 거 빼면 아직 상당 부분이 그냥 현금으로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핵심인 세라믹 공장 투자가 계속 이렇게 늦어지면 이건 그냥 기회비용만 날리는 걸 수 있습니다. 공장 짓고 라인 까는 데만 수백억 원 이상 들 텐데요. 네, 물론 그런 우려들 뭐 다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또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도 있어요. 어떤 점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 중국의 반도체 자립 노력, 이게 적어도 앞으로 한 2년 반 이상은 계속될 거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거든요. 그 흐름 자체는 그렇죠. 메카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 위주로 딱 공급하면서 굉장히 영리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봅니다. 뭐 대응은 잘하고 있겠죠. 그리고 중국 합작법인 CCT 설립도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수 있어요.
중국 시장이 워낙 특수하잖아요. 그렇죠. 뭐 현지 업체나 JV 아니면 뚫기 힘드니까. 네. 그러니까 현실적인 최선책이었고 중요한 건 핵심 기술은 메카로가 계속 꽉 쥐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중국 리스크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글로벌 고객사 확보에도 계속 힘쓰고 있어요. 아, 고객 다변화 농역? 네, 대표적으로 일본의 거대 장비 기업이죠. TEL, 도쿄 일렉트론. 여기랑은 이미 세 가지 제품 개발을 같이 진행 중이고요. 또 메모리 강자 마이크론과도 계속 접촉하면서 싱가포르, 일본, 대만 이렇게 협력 지역을 넓히려고 노력 중이에요. TEL이나 마이크론급이면 의미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런 노력들이 잘 되면 나중에 CCS에서 이익이 좀 줄더라도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세라믹 히터 개발 속도, 이것도 빨라지고 있다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네요. 아, 빨라지고 있다. 네, 경쟁사인 TCK 출신 핵심 개발 인력을 영입하면서 개발에 탄력이 붙었다고 해요. 그래서 재작년에 2종, 올해는 4종의 시제품, 프로토타입을 선보이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시제품이 나오는군요. 네, 당장의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세대 먹거리를 아주 착실히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메카로의 가장 강력한 무기, 이건 역시 가격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아, 가격. 그건 뭐 인정해야죠. 글로벌 경쟁사가 5천만 원에 파는 부품을 1,000만 원 초반대에 공급할 수 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강점이죠. 여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국내 대기업들이랑 오랫동안 거래하면서 쌓아온 기술력, 예를 들면 미세 파티클 관리 능력이라든가 열 분석 능력 같은 노하우, 이것도 무시 못하죠. 네, 가격 경쟁력 좋고 기존 고객과의 관계 탄탄하고 그건 분명 메카로의 든든한 기반입니다. 근데 여전히 남는 질문은 이거예요. 현재 이런 눈부신 성장이 과연 계속될 수 있겠느냐? 지속 가능성의 문제죠. 지속 가능성? 그렇죠. 변동성이 큰 중국 시장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아슬아슬한 외줄, 그리고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고난도 세라믹 히터 개발이라는 또 다른 외줄. 이 두 개의 외줄을 위해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하는 형국이거든요. 네, 두 가지 과제가 다 만만치 않죠. 이 두 가지 큰 과제를 성공적으로 넘어서야만 장기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을 텐데 그러려면 아까 말한 그 막대한 보유 현금, 이걸 활용한 M&A라든지 신규 투자 방향성도 좀 더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약간 좀 안개 속에 있는 부분이 많아요. 맞습니다. 메카로는 분명 큰 기회 요인과 또 만만치 않은 위험 요인을 동시에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중국 시장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역시 중국 의존도를 낮추면서 세라믹 히터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성공적으로 장착하는 것. 이게 핵심 과제가 될 겁니다. 그렇죠. 결국 그 두 가지겠죠. 메카로는 뛰어난 가격 경쟁력이라는 아주 확실한 무기를 가졌습니다. 관건은 이 무기를 발판 삼아서 리스크는 관리하고 줄이면서 차세대 기술이라는 더 높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느냐 이거겠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메카로가 과연 이 어려운 방정식을 잘 풀어내고 고부가가치 부품 시장의 진정한 강자로 거듭날 수 있을지 그 과정을 함께 주목해보시면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